네, 안녕하셨어요. 오늘 정신질환 중에서 공황장애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룻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이 되고 세상이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바뀌어 있다. 하룻밤 사이에 상전벽해가 됐다고 할 정도로 요즘 우리가 사는 지금 17년이죠. 현대 사회는 참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하게 정신과 육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현란하는 여러 가지 빛을 이용한 TV도 그렇고 뭐 어떤 사인들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물론 미디어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런 아이폰, 빠르게 들어오는 정보를 프로세스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정신이 정말로 말 그대로 쉴 수가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학적으로는 어떤 정신과학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소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부분은 육체적인 어떤 힘든 부분, 과로와 자극적인 영상들이라던가 음양이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생기를 손상을 주게 된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오게 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의학적인, 양의학적인 진단 분류상에서 정신과적 장애로 나누면은 뭐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 뭐 불안 장애란 말도 요새 많이 쓰죠. 해리성, 뭐 해리 장애도 있고, 신체적인 그런 장애, 만성 어떤 두통, 뭐 이런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격 장애도 있고, 정신분열, 요새는 정신분열이라기보다는 뭐 조현병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뭐 기분 장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울증, 조증이 있고, 조울이 또 있고, 바이폴러라 그러는 거, 수면 장애도 있고, 슬립 앱니아도 있고, 공격성에 많은 그런 장애도 있고, 분노 장애도 있고, 불안성 장애. 이 중에서 뭐 해리 장애 이런 것들은 다시 불안 장애가 공황 장애와 강박 장애와 해리 장애로 나뉘어. 제가 무슨 뭐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시면 이런 말들을 쭉 들으시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증상들을 보면 호흡곤란이 오고 심박이 갑자기 늘어나고 심계항진이 되고 가슴이 막 뛴다 이거예요. 팔피테이션. 여러분은 영어로 얘기하시는 게 더 잘 알아들으시니까 팔피테이션이 막 생기고 이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면은 양방적인 병명으로 공황장애를 진단을 대개 이제 받게 되죠. 공황장애의 정의라는 거는 반복이 되는 어떤 공황 발작과 정신 과민 이런 것들을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DSM-3라는 것이 있어요. 캐러고리가 1980년대에 아마 마지막으로 이게 파이널라이즈 된 거라고 생각을 제가 물어내서 본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어떤 진단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 특정은 이제 반복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공황 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호흡이 곤란이 되고 아까 얘기한 팔피테이션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신체 증상들이 수반이 되죠. 공포가 갑자기 급습을 한다. 영어로 패닉 어택이다. 그 발작이 또 재발이 가능성이 있고 또 이거 결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고 회피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임상으로 보면은 어떤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특징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율신경계가 어떠한 각성에 의해서 신체 증상이 또 심해지고 여기에서 또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너무 과장되게 스스로 해석하게 되는 어떠한 cognitive function, 인지 반응이 공황을 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동 반응의 사회적 기능을 위축을 보이게 되죠. 이 환자들은 당연히. 어떤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역시 대부분은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증상과 연관을 해서 본다면은요, 주로 뭐 이런 문헌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심증이 공허해서 쉽게 공구한다. 이런 증후군,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대개 심혈이 부족하고 심기가 쇠약한 이유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신적인 요인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일부 허약한 사람, 또 빈혈, 정신적인 소위 노이로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공황장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한방에서 이거와 가장 가까운 그 증상을 볼 것 같으면은 심담 허겁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심담 허겁. 심장하고 담하고 주로 연관을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니 해도 공황장애를 볼 때 심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유 외수 척척연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것도 황제내경에 나온 건데, 경계 정충 건망공은 건망병이라고도 하고 화유 외수 척척연이다. 제가 뭐 이렇게 한문으로 얘기하니까 뭐 그럴듯하지만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자꾸 사람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거기에 또 여기 건망증까지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거기에 말하자면 일종의 혈관성 치매가 됐건 뭐가 됐건 치매 증상도 조금 집어넣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참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이 표현이 화유외수 척척연이다. 그런 어떤 심장이 둘러싸인 기운, 여기에는 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벌벌 떠는 모습, 두근두근 거리는 모습, 이런 상황을 오늘날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들의 증상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수천 년 전에 공황장애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을 때 어찌 2017년에 공황장애 환자들이 쓰는 증상을 이리도 날카롭게 묘사를 해놨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그 요점은 뭐냐면은, 공황장애 참 뭐 많이 겪고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쉽지 않은 병이고, 제가 뭐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죠. 근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그 원리가 나와 있고 증상이 나와 있고 그 병리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치료법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걸로 해서 또 벌벌 떨지 말고, 여기에 원인이 나오고 증상이 나오고 병리가 나오고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정도가 그 시절이 수천 년이 됐다면 이거 믿어보고 한번 치료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고요. 또 무조건 어떤 마음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어느 하나의 측면만 보고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어떤 그 동양의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환자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우리 한의원에 와서 약이라도 한 제 팔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뭐 조심스럽습니다. 양약을 먹고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하는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그거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것을 동양의학적인 접근으로 보면 더 많은 수가 원인을 치료해서 더 이상 그러한 질환에 시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확률이 감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주장입니다. 주관적일 수는 물론 있겠죠.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는 부분도 동양의학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치료 방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